플랜 A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그 와중에 취직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닥이 너무 어려워. 질문이 잘 안 풀리면 그냥 과학계가 망해야지. 어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분도 노벨상 받는 시점까지도 정규직 아니었고, 그죠? 맞죠? 레코딩 시작했습니다. 바빴죠? 네, 아유, 햄도요? 나도. 랩장님도요? 네. 뭐 마감이 항상 이렇게 몰려서 있어가지고, 음, 항상 그리고 계획한 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음, 뭐 제안서 같은 거 쓰신 거예요? 이번 주 해야 될 거는 하나는 제가 번역서를 감수해야 될 게 있어서 감수하는 작업이랑 또 하나는 해로웨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하나 써야 되는 거. 음, 그리고 오늘 원래 어제 마감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끌고 온 거는 시네이시빌 칼럼. 디스토피아로부터. 네네네. 음, 음, 그랬습니다. 헤로웨이는 신간이에요? 아니면은 번역본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게 고전이죠. 그 사이보그 매니페스토 들어있는 그 유인원 그 책. 그러니까 한 음, 30, 잠깐만. 번역이 원래도 됐었는데 그게 워낙에 한 90년대 책이었나? 8, 90년대 그 80년대 쓴 글부터 모아놓은 책이라 원서 자체는 출간된 건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이제 국내 한글로 번역된 것도 제 기억으로 한 90년대 후반 정도에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재번역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 그렇군요. 기대가 되네요.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오, 네네. 그 올 여름에 펠로십을 여러 개를 쓰는데 그 펠로십의 종류랑 또 특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과학이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음,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내드릴게요. 펠로십을 지원을 할 때, 호스팅 인스티튜트, 저를 호스트할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서포팅 레터도 써줘야 되고, 뭐 추천서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하자라고 말이 된 교수들한테 이번 여름에 이제 진행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보낸 이메일의 일부인데요. 음, 음, 보니까 그 저처럼 프레시 닥터들이 지원할 수 있는 펠로십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커리어 오리엔티드고 또 하나는 프로젝트 오리엔티드 그랜트인데 커리어 오리엔티드 그랜트는 보통은 박사 나온 지 2, 3년 된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안한 프로젝트도 좋아야겠지만 그들의 관심 사항은 이 친구의 CV, 이 사람이 커리어가 포텐셜이 있는지, 아카데믹 커리어에 그걸 중점으로 보는 커리어 오리엔티드 그랜트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젝트 오리엔티드 그랜트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박사 이후 2, 3년 이런 제한이 걸려 있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포닥이 되게는 지원할 수 게 해놓고 걸려 있다 해도 7, 8년 정도로 이제 제한을 걸어 놓고요. 물론 이런 이 기간 제한을 할 때는 그 양육하기 위해서 혹은 임신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 기간은 또 빼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프로젝트 오리엔티드 그랜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오리엔티드 그랜트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펀딩 에이전시별로 그 원하는 플레이버가 달라요. 그 맛이.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는 기초과학만 지원할 것이다. 응용권은 우린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는 리스키한 것보다는 진짜 실현 가능한 것들을 좋아한다. 그런 그들의 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 프로젝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써야 될 게 7월 달에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슈미트 사이언스 펠로우라는 거는 구글의 CEO가 옛날에 CEO였던 사람이 돈을 음, 엄청 큰 돈을 무슨 로더스트 트러스트라고 그건 또 옥스포드 대학교에 내에 있는 어떤 트러스트인데 거기에 이제 돈을 거금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금을 이제 future leading scientist를 양육하는데 후학을 양성. 양성하는데 어. 양성하는데 쓰고 싶다. 그래서 이거 여기를 일단 지원을 하려면 그 각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일단 셀렉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음, 제가 막스 플랑크 내에서 이미 셀렉션 과정을 한번 거쳐서 막스 플랑크가 그 배정받은 사람의 숫자가 10명이거든요. 10명의 음, 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10명의 추천 그 셀렉션 과정을 거쳐서 일단 거기서 노미네이티드 됐고 이제 여기서 다시 제대로 파운데이션에 프로포즈를 내야 되는 거죠. 얘네가 돈을 엄청 많이 줘요. 11만 달러. 매년 11만 달러를 2년 동안 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돈을 받은 그 어워디가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얘, 음,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는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 그리고 음, 기존에 박사 때 했던 거보다 완전 달라져야 돼요. 그 디스플린도 달라져야 되고, 애플리케이션도 달라져야 되고, 그게 엄청 큰 그 이빌레이션 크라이테리아.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엄청 포커싱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저 지금 이게 제일 음, 먼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데드라인이 EMBO 포스닥추럴 펠로십인데 이거 얘네들이 이제 기초과학만 지원한다. 이게 원래 음. European Molecular Biology Organization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분자생물학만 지원을 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좀 더 광범위한 생물학, 시스템 바이올로지, 뭐 이것저것, 뭐 에볼루셔너리 바이올로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음. 저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고. 여기는 특이한 게 피겨를 못 써요. 다른 데는 피겨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림을 첨부를 하면은 평가단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조언은 그림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조언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EMBO는 우리는 그림 없이도 좋은 프로젝트는 분명 컨빈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피규어를 지원을 넣을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NWO는 네덜란드 스피시픽한 건데 이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넘어가고 마리 스클로도프스키 큐리 액션 이게 또 되게 이건 유럽 연합에서 주는 돈인데 이게 되게 많이 흔히 알려진 거예요. 포닥들한테 펠로십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걸 좀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건 특이한 게 이 풀 네임은 뭐 마리 스클로아도프스키 큐리 액션인데 사람들은 다 마리 큐리 그랜트라고 불러요. 근데 마리가 그 폴란드 출신이고 또 유럽 연합에 폴란드가 있고 해가지고 아마 폴란드 성도 이제 넣었을 텐데 아무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니, 아무도 안 부르면 한데? 너무 어려워. 어렵긴 근데 또 어려운 거는 또 가볍게. 익숙함의 문제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생각했고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유럽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럽 시민권자 혹은 유럽에서 저처럼 5년 이상 뭐 지냈고 뭐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유럽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외부로 아웃바운드를 지원을 해주는 건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크라이테리아는 박사를 받은
도시 혹은 기관에서 옮겨야 된다. 모빌리티가 되게 그 중요 요건이고,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 펠로십이랑 웰컴 트러스트 얘네도 되게 엄청 프리스티지한 건데 휴먼 프론티어 사이언스도 되게 막 하이 리스크를 좋아하고 이거 그럴 것 거의 같아. 제목. 응, 거의 로또 맞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받는다 하면. 음, 이게 아마 그 OECD는 아니고 이것도 뭐 선진국끼리 어떤 연합이 있어요. 거기서 만드는 그런 뭐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지금 네덜란드에 지원을 해서 이게 가능한 거였나? 아니면 한국 사람에서 가능한 거였나? 아무튼 제 그 국적 음, 때문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엘리지블 한 게. 그런 거고. 음, 웰컴 트러스트는 이거는 되게 영국에서 큰 재단인데 이것도 거의 로또 맞은 거죠. 이거는 5년 동안 저도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저처럼 프레시 닥터가 이것도 뭐 3년 이내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뭐 경험을 위해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또 영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음, 또 영국에 이제 호스트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얘기된 사람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건 거의 그냥 경험 삼아 해본다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 연구재단 DFG에서 하는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거는 커리어 오리엔티드고 그 합격률이 20%로 알려져 있고 돈도 비교적 다른 그랜트에 비해 적고 리즘 그냥 딱 월급만 되게 연구비까지는 되지 않게 그리고 이건 데드라인이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프로포즈를 제일 이제 샤이니하고 well 음, phrased 됐을 때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음, 하고 있어요. 음. 이런 거는 어떻게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열심히 조사를 하고 사람들한테 묻고 음, 여기서 그러니까 큰 연구소는 보통 그랜트 오피스가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부서장들이라든지 큰 교수들도 이제 그랜트를 따고 그러면 그 버제팅을 관리하고 뭐 데드라인 뭐 이렇게 컬이 났다 그러면 이제 노티파이 해주고 그런 걸 해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조언을 많이 구했고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기존의 마리 큐리를 받았던 사람을 연결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서 족보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또 족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어, 통해서 족보를 얻는 게. 음, 족보도 음. 얻고 그리고 또 뭐 포닥들 많이 만나서 이제 너네들이 아는 그랜트에 대해서 알려줘라. 그래서 슈미트 사이언스 펠로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물어서 어쩌다 알게 됐어요. 음. 잘 알려진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럼 거기도 이런 거를 막 누가 이제 예를 들면 코스웍 과정에서 이렇게 뭘 체계적으로 뭘 전수해 준다든가 뭐 지도 교수가 앉혀놓고 얘기를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그죠? 지도 교수가 앉혀서 해준다는 얘기는 박사과정생한테 들어본 적은 없고 포닥들한테 이제 그랜트 쓰는 걸 이렇게 장려하는 교수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난 되게 그 사람 만나서 좋은 멘토였다. 나한테 자꾸 이런 걸 푸시를 해줘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막스 플랑크 협회의 기관 차원에서 그랜트 프로포즈 라이팅 그런 워크숍이 간혹 열려요. 그런 건 이제 어, 본인이 계속 그런 코스 리스트를 보가면서 이제 체크해 가면서 들어야 되는 거고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건 여기 박사과정 할 때 이제 되도록이면 찾아서 들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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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너무 대단하다. 박사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아예 뭐 1차적으로는 줄리아라님 워낙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계속 연락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막 네. 연락해서 그게 1차적으로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도 좀 해주는 것 같고요. 그 기관에서, 박스플랑크에서. 음, 그런 게 되게, 왜냐면 제가 그 막 박사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디스플린이 워낙 달라서, 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쪽도 이런 게 없진 않고, 펠로우십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뭐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족보가 진짜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한 번 거기 됐던 사람들 얘기를 듣고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 음,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100% 구글에만 의존을 해서 음. 그냥 키워드 검색 그것만 그냥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참 안타깝다. 아, 그래서 너무 신기해. 시스템이 없었던 게 뭐 안타까웠죠. 시스템도 시스템이고 그냥 뭐 하여튼 뭐 때문인 아니, 물론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 이게 그렇게 되면 막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막 정말 나 혼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예를 들면 펠로우십 이렇게 검색해서 막 찾으니까 뭐 STS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찾는 거에만 의존을 하니까 전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하여튼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 결국에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프레쉬하지 않을 때서야 비로소 약간 감을 잡게 되지 않았나.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음, 그럼 랩장님은 어떤 펠로시 비슷한 거를 지원했고 받아봤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음, 국내 뭐 연구재단 이런 거 말고는 한 번, 네 보자. 한 번 있는 것 같아, 한 번. 한 번 어떤? 받았던 적이 뭐냐면 제가 졸업하고 그러니까 학위를 받고 한 2년 정도 후에 제가 그 파리에서 포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포닥했을 때가 말하자면은 저 프로젝트 오리엔티드 그랜트 이걸 받아서 그때 파리에 그 프랑스에 있는 무슨 인문 과학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밑에 되게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글로벌 스터디즈 칼리지라는 데에 속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약간 글로벌 뭐랄까 anthropology of global health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 연구도 하면서 그 연구소 안에 뭐 일도 하고 약간 그랬던 그때 받았던 게 어, 거의 유일한 펠로우십 같은데 특히 그 외국 펠로우십으로는 그럼 그걸 받아서 파리를 가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가서 지원을 하셔서 뭔가 추가적으로 있게 되신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갔죠. 아, 아, 그러니까 그 받으면서 가게 된 것도 사실 그걸 지원하고 받았을 때는 또 그때가 영국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 LSE의 사회학과에 있었는데 그때는 펠로우십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거기 있는 아는 교수님이 저를 이제 그냥 비지팅 리서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은 막연하게 무조건 졸업을 하면 저도 약간 그 이공계 마인드로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무조건 해외 포닥을 해야 된다. 특히 나는 이제 국내 박사기 때문에 포닥은 무조건 외국에서 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막 이렇게 뭘 펠로우십 같은 거 지원을 하다가 이제 조금 안 되니까 이거는 나가야 뭐가 더 기회가 생기고 내가 정보를 얻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갔죠. 거의 그냥 사비로 일단은 영국에 갔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그 경계는 애매하긴 하지만 거기 있으면서 또 옮겨간 거예요. 파리로. 음, 런던에서 파리로 옮겨가고 거기에서 그쵸. 한 10개월? 되게 짧게 10개월 정도
하고 그랬죠. 대단하시네요. 너무 대단하긴 한데. 아니, 대단하죠? 근데 그게 그게 또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그때 제가 진짜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그러니까 뭘 몰랐던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내가 어 펠로우를 연구를 하는 게 이게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스 플랑크에 있는 거랑 어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잘 사람들이 어디라고 이름 모르는 어떤 뭐 대학교 연구소 조그만 이런 데 있는 거랑 확연히 다른 거잖아. 똑같이 있었어도 포닥생활 했어도.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이게 특히 저희 쪽은 예를 들면은 뭐 선배든 뭐 아니면 누구 교수님이든 누구든 특히나 프랑스 쪽의 어떤 연구 기관과의 뭐 기관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그 기관 자체를 아무도 모르고 그게 이제 저희 분야 STS 분야에서 어떤 사실 막스 플랑크는 진짜 STS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고 저희 분야에서도 굉장히 진짜 어, 유명한 연구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를 아는 곳과 막스 플랑크와의 차이 이런 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지. 아, LSE는 그치. 유명하잖아요. LSE. 맞아요. 네. LSE는 유명한데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펠로우십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리고 워낙,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서 그치.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렇지. 뭐 하여튼 여러 이유로. 음, 그랬습니다. 유럽의 최대 도시 두 군데 군데를 다 찍었어. 찍고. 아, 독일을 못, 독일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그 독일 제가 펀드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거였는데, DAAD였나? 뭐 하여튼 아, 그런 거 있지 않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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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거를 해서 진짜 와 그게 거의 뭐 한 3차, 4차까지 심사를 하더라고요. 음, 진짜 와 그때 막 피를 말리면서 몇 달을 일단 1차 서류 거르는 거 뭐 언제까지 공고가 난다 해서 그거 기다렸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2차 뭐 몇 배수로 뽑는다 해서 확인하고 막 해서 몇 차 해서 최종 면접까지는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여가지고 막판에는 이게 하도 길어지니까 그래서 막 약간 그 당시에는 잘 하지 않았던 무슨 이런 화상 면접을 한 거예요. 코로나 훨씬 전에 그러니까 모두가 뭐 하여튼 나는 너무 어색했고 처음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뭐 면접은 망하고 안 됐고 결과적으로는 안 됐는데 사실 그때 상황이 또 언제였냐면 그 시기가 한참 면접 보고 했던 시기가 제가 또 임신했던 시기랑 겹쳐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좀 잘 됐다. 어차피 이렇게 뭐 내가 애를 데리고 이걸 뭐 나가서 혼자 나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좀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되면 되는 대로 좋긴 하지만 사실 그때는 안 된 거가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그냥 차라리 그냥 그래 뭐 여기 한국에 있는 게 편하지 약간 이러면서 조금 그래도 빠르게 수습이 된 것 같아 마음의 상처가. DAAD는 제가 지원을 못하는 게, 그거는 보통은 인바운드. 독일에서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 혹은 와서 음. 1년 뒤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저한테는, 네. 딱 맞았네요. 음. 근데 제가 이걸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플랜 A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이게 음, 된다라는 음, 보장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뭐, 100%인 거는 사실상은 뭐 아닌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음, 것들이. 음. 그래서 그러면 플랜 A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그 와중에 취직도 해야 되나? 그런 약간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닥이 너무 어려워.
이 박사와 이 아카데믹 라이프가 진짜 사람을 참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음, 음, 진짜. 이게 되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이게 뭐 과학자로서의 그 커리어는 아니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의 플랜 A는 뭐냐면 강사거든요. 시간 강사. 음. 음.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그것도 사실상은 뭐 원칙적으로는 뭐 100%라고 말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상당히 그냥 높은 확률로 주변 교수님들이나 막 이렇게 수소문하고 하면 뭐 최소 하나 정도는 맡을 수 있고 하여튼 그거는 그래도 약간 이렇게 하던 그 박사 수료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는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자꾸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수료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학위 받기 전에도 수료 후부터 이제 강사를 하는 거예요. 시간 강사를. 음. 그래야지만 사실상 100%가 되는 거니까. 졸업을 해도 어쨌든 내가 이거를 안 하면 계약을 또 하면 되고 뭐 웬만하면 재계약을 해주고 뭐 하여튼 이래서 이제 그거를 플랜 A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저기 내는 거지. 근데 음. 사실 지금 질리아라님의 경우는 지금 그 플랜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 뭐가 있지 그러면? 응? 과학자들은 뭘 응? 그러니까 제가 듣는 하고 조언이 너는 왜 돈이 없는 랩을 가려 그러냐. 그냥 돈 이미 많고 자리도 많은 그런 데를 지원을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제 뇌과학 많이 했고 저는 산부인과랑 뇌과학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음,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암스테르담에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있었던 것도 거기 대학병원의 음, 산부인과 사람들이랑 계속 이제 미팅하고 프로젝트 계획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음. 사람들은 저를 너무 데려오고 싶고 또 바로 일을 시키고 싶은데 또 포닥을 고용할 돈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고 그게 갑자기 돈이 갑자기 생기지가 않잖아요. 원래는 뭔가 계획을 차근차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용을 하자 이런 거니까. 음.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플랜 A는 이제 호닥을 다른 데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걸 음, 진행을 해라. 그러면은 이게 음. 안 돼도 그 포닥을 가면 되니까. 아 근데 그 포닥을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니까. 음,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랩인데 되게 막 공장처럼 돌아가는 랩 있잖아. 되게 이미 뭐 따놓은 게 많고 돈이 많아서 이거를 막 굴릴 사람이 필요해. 약간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 좋은 직장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뭔가 그런, 하여튼 사람만 나오면은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찾는 게 약간 지금 연구 주제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랩이란 사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약간 지역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은 미국에서 포닥을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미국의 돈 많은 교수들은 좀 쉽게 고용을 해주는, 예, 음, 약간 트레이닝하면 쓸만하다 싶고, 그것도 약간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아시아 어드밴티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얘 데리고 오면 얘 밤낮으로 일하겠다. 약간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렇구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뭐 교수들이 아, 나 아시아 학생들 좋아해. 아시아 학생들 열심히 하잖아.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또 포닥 데려올 때도 음, 랩들이 보면은 교수만 백인이고 다 중국인인 랩이 있단 말이에요. 아. 와, 너무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거죠. 음, 아무튼 미국은 근데
가게 되면 제가 여기 영주권을 포기를 해야 되고 또 미국 비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치. 음. 네, 아,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미국은 그냥 일단은 다 제쳐놓은 거네요. 그쵸?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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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그래서 이번에 7, 8월을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최대한 마리 큐리 펠로십을 잘 쓰는 거를 목표로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거기서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휴먼 프론티어랑 웰컴 트러스트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주거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암스테르담에서 여름을 보내며 연구를 하고 제안서를 쓰는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달에 랩장님이 학회차 암스테르담을 방문하실 때 이제 뵐 수가 있는 거죠. 주거비를 받기로 했어요? 네. 그 병원. 네. 와,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원을 또 받는네. 진짜 너무 대단하다. 와, 정말, 내가 진짜 포닥 때 저렇게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네. 반성이 되네. 아니, 근데 잘 될 것 같아, 줄리아라님은. 그래요. 잘 풀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줄리아라님이 잘 안 풀리면, 그냥, 과학계가 망해야지. 그런 과학계는 필요 없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막 자기가 먼저 막 알아보고 뭐 하여튼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진짜 그거는 그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인 것 같고 진짜 나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랩장님 만나기 전에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쌤이 헝가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헝가리 사람이라서 그 mRNA 연구했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으신 여성 과학자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근데 음, 그분 얘기 그 mRNA 연구자 스토리를 보면 과학계는 망했어야 돼요. 망했어야 돼. 그분이 어, 어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분도 노벨상 받는 시점까지도 정규직 아니었고, 그죠? 맞죠? 맞아요. 아,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저는 그 아, 희망을 품진 않으려고요. 아, 그렇구나. 음, 그래? 그분이 뭐 연구는 잘하셨을지 모르지만 질리아라님처럼 이렇게, 저기 막 다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럴 수도 있죠. 맞아. 그 기억나요. 기억나. 음, 아휴, 그러니까. 음. 이게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과학계 포함해서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커리어가 너무 불안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인문사회계는 또 말할 것도 없이 그렇고, 어, 진짜 이게 왜 거쳐지지 않을까요? 일단 박사 과정을 너무 많이 뽑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맞아요. 계속 늘어나고. 맞는 것 같아. 음, 물론 덕분에 음. 저도 박사가 되긴 했지만 다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못 없애는 거야. 그래도 그 덕분에 내가 박사가 됐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음,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그리고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차원에서 박사과정이 싸기 때문에 포닥을 고용하면은 연구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할 걸 알지만 음. 그 돈을 차라리 박사를 뽑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렇죠. 특히 이공계 대학에서는 랩에서 뭐 대학원생도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굳이 뭐 포닥을 부르지 않아도 가능하면 사실 그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이런 데 보면은 커리어 관련한
뭐 어떤 글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이게 지금 미국 뭐 영미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 진짜 되게 그 박사 받고 정규직 교수가 되는 비율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낮던데 뭐 절반 정도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떠도는 숫자는 2%에서 5%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막스 플랑크 내에서 떠도는 숫자인데 우리 졸업생 중에 이제 패컬티 간 사람들 와, 아니 막스 플랑크가 그 정도면 어? 아, 진짜 다른 데 박사과정들은 근데 뭐 그래서 제가 본 거는 그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에서 커리어 관련한 뭐 조언이나 이런 거에서 본 거는 요즘에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아카데미 쪽으로 안 가고 기업에 취직하는 거를 많이 선택한다. 음, 음. 뭐 삶의 그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 교수가 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교수가 됐을 때 사실상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그 교수로서의 삶 자체가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좋지 않다. 받는 돈 대비 하는 일 대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하여튼 뭐 기업이든 어디든 뭐 이런 데로 오히려 그런 데로 가는 거를 요즘 젊은 과학자들은 더 선호한다. 뭐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음. 진료라는 그런 쪽은 혹시 진로 뭐 갈 수 있는 게 없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음. 저를 잘 새롭게 포장을 하면은 이제 바이오 이미지 스페셜리스트 그쪽 음, 그러니까 제가 음, 현미경 데이터도 많이 다루고 했으니까 그렇죠. 잘 포장을 하면 글로도 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 지금 하이어링이 프리징이 많이 되긴 해가지고 이게 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음, 하긴 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그래도 아카데미아에 뻗팅기는 걸로 음, 최선을 음, 다해 음. 보려고요. 아니, 그럼요. 아직은 뭐, 그러니까, 아직 지금 할 수 있는 게 또 있으니까 해봐야지. 다 해보고. 음. 아무튼 나는, 저 중에 몇 개 될 것 같아요. 예언. 그 7월 달에 오시는 것도 말씀 잠깐 해주실래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더 지금 되는 거예요? 5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더 네. 얘기할 것 같아요. 7월에 가는 거는 저희 그 STS 쪽에서 제일 큰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Society for Social Studies of Science. 그래서 4S라고 우리가 부르는 학회이고 그게 이제 유럽에도 또 STS 학회 그러니까 사실 4S는 어떻게 보면은 말이 뭐 국제 그전 세계적인 거고 사실은 미국 학회인 셈인데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이제 4S랑 그다음에 ESTS였나? 뭐 유럽에도 STS 학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학회가 이제 조인트로 학회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유럽에서 하게 된 거죠. 늘 유럽에서 하진 않거든요.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아시아도 가끔씩 한번 하고 하는데 이번에 어 암스테르담에서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AI 관련한 연구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2년째 지금 AI 모델 연구하는 연구팀에서 제가 참여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하여튼 AI 뭐 데이터 워크와 관련해서 약간은 윤리적인 뭐 이런 그런 얘기들 하려고요. 음. 지금 막 진행 중인 연구 좀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암스테르담에서
딱 세 밤 잡니다, 세 밤. 유럽을 이렇게 보통 한 3박 4일은 제주도 갔다 오는 일정인데 너무 어이가 없지만 제가 또 이게 가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이상을 해외에 체류를 하는 게 정말 무슨 큰 일이 있지 않고서는 뭐 다른 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제 체류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음. 뭐 딱히 다른 학회 외에 다른 일정이 없으니까 정말 칼같이 학회 날짜에만 딱 맞춰서 음. 갔다 오게 됐습니다. 음. 7월 달이면 대학교도 방학이고 그렇죠. 따님도 방학이신 인 거죠. 아, 잠깐만, 걔 방학이 언제더라? 방학 아닐 거예요, 아마. 음. 그 시즌. 방학은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잡았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학기 중에 부산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딱 주말 며칠밖에 딱 없어서 일단은 가족들이 너무 방학에 매일매일 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너무 기대하고 기다려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의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지. 이 기대를 저버리고 내가 한 일주일 마음 같아서 진짜 일주일 풀로 갔다 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방학이 음. 아니에요? 7월 중순이 학교가?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방학이 여름 방학은 좀 짧더라고요, 오히려. 겨울 방학은 길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저도 아직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초1 때 여름방학 한 번밖에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게 지금 사실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나중에는 같이 오는 것도 음, 볼 수 있어요. 제 로망이 그거였어요. 아이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얘를 데리고 외국 학회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막 학회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그냥 뭐 하여튼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어른들 하는 거 보고 음. 이런 거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은 그러기에는 너무 아직 엄마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음. 시기라서 음 약간 더 혼자 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좀 더 돼야 저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공지능 학회였는지 아무튼 되게 세련된 학문에 또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엄청 앞세우는 음. 학회였는데 거기서는 약간 차일드 케어 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이제 영 페런트들이 애들 데려와 가지고도 이제 뭐 학회 활동할 때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런 잠깐 뭔가 이렇게 음.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애를 맡겨놓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를 하는 학회가 있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응, 응, 응. 그런 음. 거를 STS 학회에서도 해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그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좀 한정적이긴 해요. 음. 차일드케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아이가 어리면 잠깐 맡겨놓고 뭐 기저귀라도 뭐 하여튼 뭐 챙기든지 뭘 이렇게 하여튼 그때는 오히려 엄마랑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지. 잠깐 엄마랑 떨어져 있고 낯선 사람들이랑 있는 걸 과연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음.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 나이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고 음. 이용하기에. 음. 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없다고 해도 저는 약간 그걸 이용하는 게 과연 이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그 정말 발표하는 시간 혹은 내가 세션 들어가 있는 그 시간 몇 시간이라도 어쨌든 나는 그것만이라도 내가 혼자서 뭘 해야 된다. 아이가 옆에 있으면 너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런 어떤 니즈를 해결해 주는 거는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학회에서 그런 서비스가 있을 때 이용을 할 거냐라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선호를 묻는다면 저의 경우는 이용을 안 할 것 같다. 음.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필요한 거는 애를 데리고 가서 내가 세션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면 한 3시간이면 3시간을 맡겼다가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학회 끝나고도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가고 싶고 계속 네트워킹 하고 싶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그 애를 그때는 또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 24시간 차일드 케어를 맡길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맡길 수 있다 하더라도 와, 애를, 과연 그게 아이한테 이게 좋은 건가? 오히려 본인이 편안한 가족들한테 맡겨두고 나만 어디 뭐 해외든 아니면 다른 뭐 국내 어디 도시든 갔다 오는 게 아이에게도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같으면은 차라리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이를 이제 보게 하고 저는 그 며칠의 최소한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풀로 활용해서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고 늦게까지 밥 먹고 술 마시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누가 가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저의 이제 선택인 거고 네. 그것조차 그죠? 여건이 안 되면 사실은 3시간이라도 잠깐 떼놓을 수 있으면 좋죠. 음,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네. 음, 그러네. 오늘은 커리어 박사 후에 어떤 커리어에 관한 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뵐 때는 제가 박사가 되어서 나타나겠습니다. 디펜스, 박사가 이미 박사, 디펜스. 디펜스? 거기 어디 빌려서 하는 그거죠. 와, 저 사진 좀 꼭 공유해 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좋은 그럼 시간 가지시고, 네, 다음에, 수고하셨고요. 네.